장벽을 다시 설치하겠다, 완료하겠다. 도마에드민과 딥스들이 전부 다 무너뜨린 2천만 명이 들어왔죠. 그 2천만 명이 전부 다 범법자 내지는 나름대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출생 시민권을 종료시키겠다.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깁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이거 없애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거 얘기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뭐 최고의 애국자니 뭐 이런 유튜브 하는 뭐 광화문에서 했던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정신 넉빠진 소리죠. 한심한 소리죠. 한심한 소리.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목매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가짜야. 그런데 그 사람 말은 맞아. 춘 있죠. 난민 정책 일시 중단.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중국 상품에 대해서 60% 추가 관세 부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중공이 완전 시진핑 자체는 와이드 얼라이언스로 편입이 돼 있지만 시진핑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공의 딥스 하수 조직인 상하이방, 공청단 이 세력들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막말로 속된 말로 행정의 수반까지 저쪽으로 다 넘어갔지만 중공은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와이드 얼라이언스로 넘어간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민청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단순하게 모든 것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유튜브를 럼블을 통해서 보시는 딥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건데 이제 EBS 계엄이 터지고 나면 새로운 정립할 수 있는 막말로 딥스를 아시는 여러 애국민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라는 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소득세율 감세하겠다. 그리고 법인세율 감세하겠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넷세라 치세라 세상에서 완벽하게 과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넷세라 치세라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넷세라법, 치세라법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60일 내가 됐던 120일 내가 됐던 3월 15일 자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때는 막말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강조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탈 세금은 14%에서 17% 안에서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막말로 중공에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땅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중공 땅 못 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냐? 전부 다 대한민국을 중공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속셈의 저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말로 중공 마을들 270개인가 전국에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평택, 안산, 성남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나 그럽니다. 기업 구제금융 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탈퇴 이 보건기구 GMO 내지는 이 백신 강제 접종 이 의료계 제약업계 빅파마들 이거 전부 다 딥스 완전 돈줄이잖아요. 얘들이 전부 다 한 일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베테랑 노숙자 완전 자연스럽게 종식이 되겠죠. 이 35가지 중에를 지금 쭉 짚어보는 겁니다.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지금
폐지라기보다는 교육부 교육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막말로 부모들이 돈 벌어 갖고 맞벌이해서 쏟아붓는데 그 아이들이 뭐를 배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독버섯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학교에 집에 노트 책가방 안 갖고 와요. 사물함에다 집어넣고 온단 말이에요. 뭘 배웠는지를 몰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그 독버섯을 기르는데 완전 올인하고 있는 거야. 내 자녀가 독버섯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교육 아니에요. 이거를 깨우친 데가 그래서 미국의 홈스테이트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애들 독버섯을 시킬 수 없다. 독버섯을 만들고 할 수도 없다. 그 나름대로 주관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립학교 내 기도 및 종교활동을 이거 활성화하겠다. 못하게 하는 거 제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조 바이든과 그의 가족을 쫓은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겠다. 마약 판매 시 사용시키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천국이에요. 마약 천국이에요. 강남에 잘 아시죠? 아동 성범죄 사용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하겠다. 이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는데 반대하는 놈들 전부 다 관타나모대로 입학시켜야 되는 놈들이에요. 치안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남성과 여성만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정말로 성전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중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하는 거 뭐 금메달 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군대내 이거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지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로 다스리겠다. 앞으로 트랜스젠더 수술했는 놈들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당연하잖아요.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역할 장려하겠다.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완전히 끝내겠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이 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고 난리잖아요. 대한민국에 주한 미국 미 대사관 광화문 앞에 있는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래서 막말로 퀴어 축제에 참석했었잖아요. 그거를 아그레망으로 승인한 놈이 누구냐? 우리 행정수반이 승인한 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그런 놈은 우리나라의 대사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놈들이.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맞는 얘기죠. 연방 직원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요구하겠다. 그리고 매년 연방정부 예산 삭감? 막말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을 적게 거치면 당연히 작은 정부는 추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산에 의해서 정부 조직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확대가 되면.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과감하잖아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탈퇴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전기자동차 의무? 2000 몇십 년부터 전기자동차 완전 100% 하겠다는 거.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의 사전엔 그런 거 없다.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하니까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거기에서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포드 자동차를 인수했어요. 네.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하겠다. 이것도 환경 파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상 풍력 저쪽 전라도에도 얼마 60조인가 갖다 퍼붓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전략석유 비축량 즉시 채우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 현대화 구축하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퀀텀
QF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줄기에 이런 35가지 공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린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막말로 와이엇 얼라이언스의 뒷받침을 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세계 여태까지는 딥스가 세계를 컨트롤 해왔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정부가 미국을 새롭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첫째는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도 깨어나지 않았고 입법, 사법, 행정도 저쪽으로 경도돼 있고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깨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부터 그리고 EBS 계엄이 오던 말던 대한민국은 특별히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혹자는 EBS가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안 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만 깨어난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바로잡혀지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줄리안 어산지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발표되고 나서 이미 미국은 EBS가 시작된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10일간 암흑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마이클 리 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렇지만 마이클 리 박사님이 사시는 곳에는 아직까지 기운이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이 제가 시내에 쫙 깔려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백악관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6월 20날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막말로 취임 연설을 위해서 공사하는 거냐? 그렇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게 교수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한참 넘었는데 한참 남았는데 미리부터 거기에 행사장을 픽스한다? 각자 생각의 몫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후에 백악관이 완전 황금색 조명으로 딱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넷세라 짓세라 본의제가 시행이 된다.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얘기했잖아. 랠리에서도 얘기하고 직접 얘기했잖아요. 취임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게 사실은 참고로 보시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선거를 휩쓸고 있을 때 군사 쿠데타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미국 선거 때 군이 선거 관리를 했다. 선거를 감시했다.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선거가 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있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 얘기는 진지기부터 있었었죠. 워싱턴 DC가 포위되었다. 미국 미니트맨 ICBM이 반덴버그 APFB 기지에서 발사가 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의 군사력의 힘을 과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노벰버 11월 이브닝 모든 방위군이 현역으로 소집된다. 계엄령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진지기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점에 지구연합 와이엇 준비, 넷세라 앤 퀀텀 금융 시스템 QF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세라, 지세라 국내적인 부분은 넷세라, 외적인 글로벌 전 세계적인 부분은 지세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티어4 인터넷 그룹이 활성화되고 딥스테이트를 제거를 위해서 이게 이런 메시지가 막말로 그 텔레그램 채널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인데 이게 사실은 그 줄리안 어산지 거를 포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여러 개 봅니다만 줄리안 어산지가 그래도 존 F 케네디 주니어 채널이 빨라요.
두 개 채널이. 오히려 미스터 폴 이런 데는 한참 좀 늦고 요즘에는.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거짓을 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상대가 이미 초토화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팩트에 기반해서 갈 것이다. 그 대신 앞서서 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이건 뭐 항상 주관적인 제 논리입니다만 저는 지금 이거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딥스테이트의 현 주소를 모르면 결국은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특정 채널에도 100만 넘는 특정 채널에도 올려드리면 어떤 분이 소수가 저한테 말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공감 메시지까지 이렇게 배신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애국은 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칭 애국한다는 단체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엉뚱깽뚱한 소리하고 앉았고 뒷북치는 얘기하고 앉았고 한풀이성 얘기한다고 사람이 속이 상하면 한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풀이만 하면 그게 구국입니까? 구국 아니에요. 그건 적한테 시간만 주는 거예요. 그건 답 없는 얘기예요. 답 없는 얘기. 칼자루는 대한민국은 이 딥스 하수족들이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질러야죠. 그 앞질르는 방법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랑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평택, 송탄에 우주군이 와 있어요. 표면적으로 추측하건대는 13,500명이 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죠. 연합사에 계시는 현직 장교군하고 제가 우연하게 통화하는 대화 옆자리에 바로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그 사람이 인정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건 팩트고, 이건 뭐 딥스를 아는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우주군이 왜 우리나라에 와 있냐라는 거.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군인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EBS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행정에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특히나 행정의 정체성이 수반의 정체성이 완전 저쪽으로 경도됐기 때문에 여기는 MHQ가 아니라 GHQ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HQ, GHQ에 관한 개념 정리는 전번에 전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될 것이고, 또 공부하셔서 정립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정립하시려고 그러면 11개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생각이 저랑 개인적으로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게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 모습을 제가 띄웠습니다. 왜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과거 8년 전이나 7년 전이나 미 대사관 앞에서 뭐 지금까지 변함이 없지, 대한민국의 판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등극은 박근혜 대통령님 등극하고 연동돼 있다.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EBS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수 딥스는 모르더라도 깨어나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 중심에 거대한 이 스크럼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나오게끔 하셔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명령으로.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외람되지만 줄여서 썼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등극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등극하고 연동돼 있다. 싱크로나이징 돼 있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과거에 6년 전이나 7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적으로 좋아하거나 이런 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초상집 분위기인 대한민국, 이것이 현주소잖아요. 그렇죠. 미칠 노릇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메인스트림 국민들의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의 대다수, 해리스가 될 수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초상집 분위기예요. 잔치집 분위기라 해야 되는데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야. 막말로 툭하면 이 개념 없는 분위기라고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한미 동맹이야. 그럼 우린 잔치집 분위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 딥스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전부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킬 거냐, 이 현주소인데 어떻게 반전시킬 거냐, 우리가 고민하고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운각 회장께서 나름대로 글을 작성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데 쭉 한번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외 정세 관련해서 쭉 기고를 해놓으신 거고 참고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뒤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또 텔레그램 205명 6명 있는 방에서 번개 갑자기 2시간 전에 번개 실방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한 20명에 가까운 분들이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그 전체 토탈 인원은 20명이 더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 2시간 반 이상을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많은 메인스트림 내지는 유튜버들이 지금 다룬다고 꼴값들을 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걔들이 딥스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야. 딥스를 모르고 뭘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정답은 12시 방향에 있는데 3시 방향으로 9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또는 이 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럼블을 통해서 보시는, 나름대로 딥스를 정립하고 계시는, 적게 정립을 하고 계시던 중간이든 많이 정립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어느 국내의 전문가들보다도 여러 외국자님들이 훨씬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훨씬 전문가.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딥스테이트의 현주소를 모르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네들 유튜브를 참고로 보실 수는 있지만 맹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지금 본물처럼 쏟아지는 인포메이션 내지는 인텔 때문에 그거를 보고 소화하기도 시간이 버거워요. 저는 하루가 48시간, 72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딥스를 모르는 것들이 전문가냐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건 경제 문제든 국방 문제든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엊그저께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여러분들 같으면 속의 마음을 표출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는 관타나모대 장학생으로 내가 이미 점 찍어놨어. 저는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너는 1번이야. 너는 2번이야. 딱 점 찍어놨을 거야. 근데 진짜 통화했대요? 통화는 했어요. 뭐 저는 별로 관심 안 씁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냈대? 진짜? 그거 사실은? 메시지 뭐 먼저 보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아무 때나 정녕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만사 스케줄 딱 정리하고 바로 전용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석고대지하고 무릎 꿇고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이더라도 대한민국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죽이더라도 대한민국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 머리가 나쁜 거다. 그 정도 정신이 그게 아니고 이런 짓을 했었어. 11월 7일 그거 머리가 좀 나. 잠시만요. 이제 유튜브에 또 방송이 들어가니까 잠시만요. 11월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보셨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3시간, 2시간 뭐 되게 길게 했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앞부분에 윤석열이가 담화를 빙자한 기자회견을 한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수들이었었어요. 막말로 기자들. 거기에 소신 있게 왜 부정선거를 안 밝힙니까? 라고 질문하는 놈 한 놈 없었어요. 짜고 치는 모습이라는 거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뭐 감격을 했다는 둥, 뭐 진실하다라는 둥, 뭐 별쇼를 하는 뭐 조선일보 뭐 양먼 기자, 그 미친 놈들 미친 양상문인가 뭔가 양먼 있잖아요. 미친 놈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소리고 거기에 나온 핵심 팩트가 뭐냐? 우크라이나 앞으로 계속 돕겠다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누가 만들 봐야 돼. 페리스 당선을 겨냥해서 사실은 11월 7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날짜를 잡았어요. 뭐 세계의 판이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판이 그렇고 미국은 당연할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당연히 해리스가 당선될 걸로 날짜를 딱 잡았어. 국내 지금 핀치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뭐 지지율 막말로 10%대 13% 뭐 19%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지금 산적해 있잖아. 건이 뭐 저것도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 이것을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리스 당선 이거 하고 싹 묻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 180도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네. 완전 죽순 거지. 표정 봤어요? 죽순 거예요 완전. 개박살 난 거야 막말로. 이게 국면 전환용으로 제가 보건대는 했는데 완전 빗나간 거지. 경제 상황이 거기서 사람들이 제 친구도 그렇고 열받아갖고 전화가 왔는데 경제 상황이 잘 돌아간대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까? 지금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어요. 당장 부도가 나도 시원치 않고 지금 이 대한민국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삼성이 지금 무너진다니까. 삼성 회생이 제가 보건대는 쉽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고 삼성에 관한 부분 참고로 잠시만 터치를 하고 가면 장시호 친구 장시호하고 자동 녹음 설정으로 해서 핸드폰 7,000통 녹취한 앞부분에 공개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 월드 리딩 채널 그 박상우 문명대화로 했던 서브 채널 월드 리딩 푸틴의 발다이 국제포럼 강연에 이 푸틴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전체를 보는 포석적인 사고, 트럼프하고 딱 손을 잡고 이 전 세계를 지금 완전 판을 바꾸고 있다. 아주 시기적절한 강연이었다. 4시간 동안 무려 강연을 했어요. 4시간 동안 마라톤. 대단하죠.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 나토의 신자유주의는 이건 전체주의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다. 신자유주의,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노무현 때가 김대중 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하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고 박수를 쳐야지. 관장하겠어, 관장하겠어. 나토 팽창을 이제 도구하겠다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막말로 푸틴이 완전히 시기적절한 강연을 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11월 6일부터 10일간 미국은 어둠이 시작이 됐다라고 많은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여부는 거기에도 깊이 관심을 갖고 좀 서칭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딥스도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딥스도 모르고 딥스를 깊이 아는 사람은 관심 있으니까 자기가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실 여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11월 15일 날 11월 6일부터 10일간 시작이 되니까 11월 15일 날 끝나겠죠. 11월 15일 날 브론슨 사건을 터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20일 그것이 3월 5일이다. 3월 5일 레스라치사라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가 된다.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에 일제히 갈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일제히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미국이 먼저 하고 나중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100% 맞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주관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제 주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럼블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제 주관을 말씀을 드리면 이 대세의 흐름하고 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투통의 당선을 우리가 많이 빗나갔잖아요. 뭐 적을 속이려 그러면 아군도 속여야 되고 막말로 아들도 속여야 돼요. 많이 빗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통도 투통 참모부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대한민국에 곧 불바다, 중동,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곧 불바다, 핵을 쏘니 많이 지금 이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불바다, F-16 갖다 줬고 조종사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리고 핵은 F-16에 장착해서 러시아 때리면 불바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촉즉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들이 깔아놓은 47대 수정헌법에 의한 선거 11월 5일날 선거에 해서 완사이드하게 이겼단 말이야. 상원도 쓸어버리고 하원도 쓸어버리고 538의석 중에 8석 중에 212석을 쓸어버렸단 말이야. 아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314석 예측을 했는데 312석을 쓸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해리스가 226석밖에 못했단 말이야. 이것은 뭔 효과가 있느냐? 이 세 개의 화약고, 불타오르는 화약고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물을 갖다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물을 끼얹은 거라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물로서 일단 진화를 한 거라. 왜 이게 근거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이 계엄군은 국방부 행정적으로 보면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방부, 국무부가 아닙니다. 국무부는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방부 장관이 그 오스틴 뭐 암살이 됐니 뭐 우크라이나 가서 죽었니 많이 하는 그런 건 이제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에 그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오스틴이 자기 직접 서명해서 사인해서 트럼프한테 항복을 했어요. 앞으로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그럼 군은 장악이 된 거예요. 군은 장악이 됐는데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당선자는 행정의 수반에 사실은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이미. 칼자루 인수인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수인계 안 했지만. 인수위원회 그래서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그 이후부터 펼 때는 당선자하고 합의를 해요. 논의를 한단 말이야. 당선자가 노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행정의 수반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CIC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에 이런저런 사건들은 안 일어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휴전시켜버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를 탐nom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모든 전쟁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딥스가 컨트롤하고 있다. 딥스가 조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이 되고 모든 걸 꽉 잡게 되면 모든 건 끝났다라는 거야.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주도를 빼버린 거란 말이야. 주도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잠시 드렸나요? 우크라이나의 F-16 핵을 장착할 수 있는 F-16 서방에서 받은 F-16 우리나라 조종사 보내기로 한 이 F-16을 미국의 특수 부대가 전부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정비가 불가능하니까. F-16 16대. 무섭죠?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막말로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일단 물을 끼얹었단 말이야. 물을 끼얹었단 말이야. 이것이 세 곳에 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리고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 대만은 중공에 번역한 사람은 중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차이나는 저는 중공이라고 아직까지는 칭하는 사람인데 중공에 복속될 것이다. 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푸틴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그 와이드 얼라이언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전 세계 지각 변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계 EBS 계엄은 25년 내년이죠. 뭐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달 따지면 1월 1일 미국이 먼저 시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뭐 일시에 일어나면 좋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럼 미국은 먼저 이 10일간의 어둠에 관한 부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거 아닌가 실제라 그러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장관 오스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항복을 했고 그리고 충성 맹세를 했고 서약까지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막말로 워렌 버핏이 주식을 왕창 팔아갖고 애플 주식도 왕창 정리해갖고 지금 450조를 마련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 브레인 모니한 얘가 트럼프 쪽으로 전향했어요. 이 딥스들이 속된 말로 스미스 장군한테 우리 살려줘라. 우리 조사하지 말아라. 충성 당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죄 있는 거는 죄 자비는 없어. 자비는 없겠죠. 네, 그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47대 당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화약고에 물을 부었다.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판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야. 아 대한민국 못 살겠다. 전부 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전부 다 가버린 거야. 돈 있는 사람 외국으로 다 나가버린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특히나 미국으로 많이 가겠지. 미국이 저런 판이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 돈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 지금 딱 2시인데 정확하게 2시인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끝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중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부터 여하튼 깨어나지 않은 국민들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EBS 계엄이 안 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왔을 때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 조건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깨우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깨어난 국민들이 딥스를 모르더라도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엄청난 국민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형성을 해야 된다. 외람되지만 제가 보건대로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딥스를 외치는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조직으로는 우리 조직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욕먹어요. 얘기했다가 욕먹는다. 욕먹어도 해야 됩니다. 욕먹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시간 많이 낭비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그럼 패스하세요. 깨울 대상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패스하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든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몫이고 어쩌겠어요. 기회는 드렸으니까 우리가 할 몫은 다 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한테 많은 시간 할애할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스탠스를 취하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옛날에 500만 모였을 때처럼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미만이 될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움직여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 오십시오. 이거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5천만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외쳐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산적해 있어요. 뭐 EBS가 터지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지 않아요. EBS 터졌을 때 막말로 여기 많이들 최근에 또 50만 뭐 70만 얘기하지만 50만 중에 1%나 그러면 5천 명이에요. 5천 명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사실은. 그런데 대한민국에 딥스들이 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딥스들만 7, 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5천 명 빼면 7만 5천 명 남잖아요. 7만 5천 명 남는 거는 딥스를 아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정부 조직으로 들어가서 체포해야 해요. 그거 누가 합니까? 딥스를 모르는 사람이 딥스를 체포한다?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도로함이 타별되는 거예요. 막말로 도로함이 타별되는 거예요. 딥스 조직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인간들은 나름대로 잣대가 정해지겠지만 최소한 일단은 체포 대상이야. 체포 대상이야. 그리고 거기서 구제할지 안 할지는 또 나름대로 2차적인 문제고 추정했던 인간들은 교화 대상이지. 교화 대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네들 정리 못하면 대한민국은 도로함을 타버려야 해요. 넷세라 지세라 세상이 와도 대한민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으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스위스에서 209개 넷세라 지세라법에 서명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 그냥 무임승차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돼요? 국민들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이거 주관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고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이 절대 다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깨어날 때 가능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절대 다수가 깨어나야만이 뭘 바뀌든가 말든가 하는데 절대 다수가 깨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엄청나게 크다. 많다. 자, 오늘은 저의 의견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